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. 사실 진수 씨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. 술해줘 술. 저 손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죠. 이게 건방지게 누구 뭐 취인데? 괜찮으세요, 손님? 괜찮으세요? 야 이게 사람을 치네? 설상가상 술버릇 또한 고약해서 술에 취하면 사람들에게 폭행을 일삼곤 했습니다.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여보, 당신 어제 기억은 나? 술집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? 아빠 사람 또 때려서 경찰서 다녀왔어.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. 내가? 정말? 당신 안 되겠다. 병원 치료받자. 진수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건데요. 결국 가족들은 진수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합니다. 가족들의 설득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진수 씨.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여보, 내가 딴 잔을 마실게. 내가 참느라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? 진수 씨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. 이 때문에 은미 씨 모녀는 진수 씨가 예비사위 태혁 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될까 봐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. 은미 씨가 아픈 척 연기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지요. 아우 이제 좀 괜찮네. 뭐야 당신? 당신 연기한 거야? 아우 연기라뇨. 아빠 죽는 줄 알았구만. 진수 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날이 심해졌던 건데요. 결국 은미 씨 모녀는 결혼식 전까지 진수 씨를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탈출을 했다니요. 은미 씨 억장이 무너집니다. 아빠가 태혁 씨한테 찾아가기로 도 했으면 어떡해? 생각이 있으면 네 결혼식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. 기다려보자. 아니 그나저나 아빠는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? 그러게나 말이다. 대체 진수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? 한 달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은미 씨 모녀. 뭐가 이렇게 많이 왔지? 우편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진수 씨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였는데요. 이상하게도 고지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갑자기 전화를 한 대도 아니고 10대씩이나 개통을 해?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 이것 좀 봐봐. 왜 그래? 놀랍게도 진수 씨가 고가의 자동차를 산 것인데요. 아빠 찾았나 봐. 그것도 외제차. 대체 이게 얼마짜리야? 네 아빠 미친 거 아니야? 전화기를 10대씩이나 개통하고. 엄마 우리 경찰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다. 네 아빠 사고 치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. 괜히 이 검사 눈치채는 거보단 너 결혼식 때까지는 잠자코 있어 보자. 어? 알겠어. 가족들에겐 연락 한 통 없는 남편이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은미 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. 며칠 후 집에서 꽃꽂이가 한창인 은미 씨 모녀. 그때 웬 남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는데요. 누구세요?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? 아니, 여태 집을 안 비우면 어떡해요? 집 팔린 지가 언젠데? 집을 팔게 누가 팔았다고 그래요? 여긴 저희 집이거든요. 이보세요.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얼마 전에 제가 집주인 박진수 씨한테 이 집 샀거든요? 뭐라고요? 우리 남편이 이 집을 팔았다고요?
휴대전화와 외제차를 사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 모르게 집을 팔아버린 진수 씨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병원에서 탈출한 남편이 갑자기 12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급 승용차를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까지 팔아버리자 가족들은 결국 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. 그런데 얼마 뒤 가족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며칠 후 진수 씨의 행방을 쫓던 형사들이 배달원 복장을 하고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. 배달이요. 웬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하는 형사. 무슨 일이야? 당신들 뭐야? 경찰입니다. 남자를 같이 가시죠. 경찰? 에이! 안에 있던 남자 역시 경찰이라는 말에 거칠게 반응을 하는데요. 하지만 곧 형사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. 그런데 남자들을 제압한 형사들이 집안 곳곳을 살피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. 대체 뭘 찾는 걸까요? 그때 이럴 수가요. 진수 씨 아닌가요? 놀랍게도 낯선 남자들 집에 감금돼 있었던 진수 씨. 박진수 씨, 괜찮으세요?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체 진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야기는 한 달 전 진수 씨가 병원을 탈출했던 그날로 돌아갑니다. 가까워서 죽을 줄 알았네. 오늘 집에 가서 식구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. 하지만 자신에게 애원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요. 그래. 연하 결혼할 때까지 밖에서 지내지 뭐. 그나저나 돈이 없나? 마침 가진 돈이 있었던 진수 씨는 딸의 결혼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. 잠시 후 잔뜩 술에 취해 가게에서 쫓겨나고만 진수 씨. 야! 술 더 갖고 오란 말이야, 술!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던 진수 씨는 잘 곳을 찾기도 전에 그만 거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. 그런 진수 씨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. 바로 김경수와 조희재였는데요. 아저씨, 저 이런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. 저 일어나세요. 저래 안 가? 내가 누군 줄 알고, 씨. 나 이래봬도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야. 재산이 있다는 진수 씨의 말에 눈빛이 돌변하는 두 사람. 김경수와 조희재는 술에 취한 진수 씨를 납치해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. 잠시 후 남자들의 집에 끌려와 온몸이 결박된 진수 씨. 진수 씨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.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? 제발 좀 살려주세요. 아저씨, 얌전히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게요. 아저씨, 강남에 집 있다 그랬죠? 예? 아, 예. 있고 말고요. 요즘 그 집 얼마나 하려나? 우리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. 그 집 우리가 대신 팔게요. 남자들의 목적은 진수 씨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. 납치한 일당은 노숙인들을 유인한 뒤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팔아온 일당이었습니다. 그들은 길에서 잠든 를 납치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산 뒤 다시 대포폰과 대포차로 되팔았습니다. 심지어 아파트까지 처분해 수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. 결국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. 자, 내리세요. 결국
납치범들에게 감금된 지 무려 한 달 만에 구출된 진수 씨. 아빠, 너 다친 데 없어? 어떡해. 여보, 연아야, 난 괜찮아. 지금 웃음이 나와? 그러게 병원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. 왜 나와서 이런 꼴을 당하냐고. 아빠, 나 신혼집이랑 태역시차 어떻게 되는 거야? 사줄 수 있는 거지? 정말 미안하다. 아빠가 이제 꼭 술 끊을게. 응? 술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된 진수 씨. 그 어떤 악재도 술로 인한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